아무튼 술, 김온비, 제철소 출판사. 술로만 열리는 말들. 술꾼으로서 질색하는 것은 술 또는 술 마시는 방식을 강권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다. 위계나 관행 때문에 원치 않는 폭탄주를 마셔야 한다거나 원샷을 강요받는 술자리에는 절대 가지 않는다. 평소 좋아하던 술이라도 강요가 섞이는 순간 술은 변질되어 버린다. 폭탄주로 봐야 할지 칵테일로 봐야 할지 애매한 경계에 있는 소맥의 경우 나에게 있어 분류의 기준은 마시는 사람의 마음이다. 같은 소맥이라도 누군가 말아서 마시기를 강요하면 폭탄주지만 내가 마시고 싶을 때 누군가 말아주면 칵테일이 된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할 술들이 어떤 사람에게 폭탄이 벌칙이나 고역이 되는 것은 술꾼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다. 무엇보다 만취 상태로 곧바로 건너뛰기에는 술동무와 함께 서서히 취기에 젖어드는 과정이 주는 매력을 무시할 수가 없다. 때로는 이게 내가 술을 좋아하는 이유의 전부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뾰족하게 깎아놓은 연필을 백지에 쓱쓱쓱쓱 계속 문지르다 보면 연필심이 점점 동글동글하고 뭉툭해지는 것처럼 어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그 밖의 대외적 자아로서 바짝 벼려져 있던 사람들이 술을 한 잔, 두 잔, 세 잔 마시면서 조금씩 동글동글하고 뭉툭해져가는 것을 보는 것이 좋다. 술이 우리를 조금씩 허술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 그래서 평소라면 잘하지 못했을 말을 술술하는 순간도 좋다. 가끔씩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말은 술 마시고도 하지 않는 게 맞다. 술 마시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을 술 마시고 하는 것이 싫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을 본다. 그럴 때마다 생각한다.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말 중에는 속에 담아두는 편이 좋은 말도 있을 테고 밖으로 꺼내는 편이 좋은 말도 있을 텐데 당장 드라마들만 봐도 속에 담아둔 채 서로 추측만 하다가 점점 오해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전개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는가. 보면서 늘 외친다. 서로 말 좀 해. 추측을 맹신하지 말고 힘들어도 서로의 사정과 마음을 확인부터 하라고. 그런 경우에는 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적어도 나는 할 말을 해주는 사람이 훨씬 좋기에 상대에게 술이 작은 동료가 된다면 얼마든지 술을 무한대로 사주고도 싶다. 물론 술이 없이도 그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대로 좋겠지만 세상에는 맨정신으로는 하기 힘든 말들이라는 게 분명 있는 법이다. 한때는 저런 단호한 지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길게 가지 못하거나 가늘고 길게 갔다. 나는 인생의 꽤 많은 부분에서 가늘고 길게 정신을 따르는 편이지만 친구는 그 부분에 해당하지 않았다. 나에게 있어 가늘고 길게 가는 관계는 지인이다. 가느다랄 거라면 뭐하러 친구가 되며 가느다란 친구 관계가 굳이 길어야 할 이유도 잘 모르겠다. 그런 경우 상대도 나도 너무 사소해서, 너무 유치해서, 너무 쿨하지 못해서, 너무 쑥스러워서, 혹시 기분 상할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어색해질까봐 등등의 이유로 차마 맨정신으로 할 수 없어 속에 담아두는 말들이 쌓여갔고 쌓이는 말들 사이의 여백을 틀림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추측으로 메워가다가 어느샌가 전혀 다른 곳으로 서로를 데려갔다. 분명 10년 가까이 알았는데 서로에 관해 잘 안다고 추측했지만 지나가 보면 잘 몰랐다. 지나가 보면 상대도 나도 적정선 안에서 나이스했다. 지나가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결국 기질 차이인 것 같다.
술이 얹어진 말들을 싫어하는 기질과 술이라도 얹어져 세상 밖으로 나온 말들이 좋아하는 기질. 나는 항상 술을 마시고 꺼내놓았던 말들보다 술 없이 미처 꺼내지 못할 말들을 훨씬 후회스러워하는 쪽이었다. 그건 내가 원체 꺼내놓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라 그렇기도 할 것이다. 누군가 술 기운을 빌려 나에게 꺼내놓는 말들을 소중히 담아놓는 쪽이었다. 때로는 그 말이 우리를 나쁜 방향으로 이끌고 갈 때도 있지만 어쨌든 나이스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게 고여있는 것보다는 어느 쪽으로라도 흘러가는 편이 낫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술은 제2의 따옴표다. 평소에 따옴표 안에 차마 넣지 못한 말들을 넣을 수 있는 따옴표. 누군가에게는 술로만 열리는 마음과 말들이 따로 있다.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뾰족한 연필심은 뚝 부러져 나가거나 깨어지지만 뭉툭한 연필심은 끄떡없듯이 같이 뭉툭해졌을 때에서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말들이 있다. 쉽게 꺼낼 수 없는 말들,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영원히 속에서 맴돌며 나도 상대도 까맣게 태워버릴지 모르는 말들. 꺼내놓고 보면 별것 아닌데 혼자 가슴에 품어서 괜한 몸집을 불리는 말들. 이쯤에서 다시 강요의 문제로 돌아오자면 진탕 마시고 속의 말 다 편하게 털어놓자. 취한 김에 비밀 하나씩만 이야기해봐. 같은 조직된 허심탄회 주의를 강요하는 술자리도 질색이다. 나는 아직 준비도 안 됐고 딱히 당신과 그럴 생각이 없으며 그럴 만한 관계도 아닌데 따옴표를 확 열고 들어오면 제가 털어놓을 속갯말은요. 당장 집에 가고 싶어요. 말고는 할 말이 없어진다. 백지 위에서 쓱쓱쓱쓱 같이 뒹굴며 같이 뭉툭해지며 같이 허술해져 가며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건 일부러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상태이다. 비슷한 기질을 갖고 있고 비슷한 상태가 될 수 있는 나의 오랜 술친구들과 미래의 술친구들과 오래오래 술 마시면서 살고 싶다. 너무 사소해서, 너무 유치해서, 너무 쿨하지 못해서, 너무 쑥스러워서, 혹시 기분이 상할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어색해질까봐 같은 계산 다 던져버리고 상대를 믿고 나를 믿고 술과 함께 한 발 더. 그러다 보면 말이 따로 필요 없는 순간도 생긴다. 그저 술잔 한번 부딪히는 것으로 말없이 술을 따라주는 것으로 전해지는 마음도 있으니까.